네,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게 하는 또 오늘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 많이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내일장에 대한 더 업그레이드된 전략 세워보시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하나그룹주의 무빙도 엄청 났었고 계속 살펴볼 부분들이 오후장 들어서 많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궁금한 쪽 챙겨왔는데요.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방산이에요. 왜냐하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다시 정고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 간에 또 이제 나흘 간의 전쟁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산주를 주목하는 원인은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민감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전쟁이라는 양상이 꼭 대리전의 형태를 띠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은 대리전의 양상을 벗어나서 오히려 자국 이권에 좀 관심이 있는 국경지대에서 굉장히 많은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뭐 미국 등에 업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 말리려고 토니 블링컨 장관도 내려가서 막으러 갔었고 막 발복 잡으러 갔었는데도 결국에는 전쟁을 굉장히 확전을 시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사실 지금 미국도 외교적인 입지를 굉장히 많이 동맹국으로부터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이제 사채놀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친중 성향을 갖고 있던 정권들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이제 정치적 기반을 또 잃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 결국에는 이제 나흘 만에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짧게 휴전 합의를 한다는 게 거의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국경지대 교전이 일어나면서 사상자가 뭐 30명이 넘게 지금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각국별로 지금 노려보는 이점이 지금 다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국이 전쟁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한 5% 7% 이렇게 상승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일단 태국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어요. 오히려 뭐 트럼프 대통령 말빨이 안 통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어제 뭐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부랴부랴 또 이제 역시 트럼프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동전 뒤집기처럼 뭐 말 바꾸기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국제 정세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원인도 언제 충돌날지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실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가를 외치던 걸 마스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조선 쪽까지로 본다고 했을 때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조선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슬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스 탱커 이런 선박도 좋지만 오히려 지금의 조선 선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 쪽에서의 메리트를 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이제 방산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동유럽에서의 입지를 아주 명백하게 굳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을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보이건 또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알짜 시장으로 이제 성장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두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두 지역을 아주 첨예하게 지금 노려보면서 도전장을 계속 내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 때 오히려 이제 좀 차익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되 다만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대비를 했을 때면은 우리가 큰 비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종목을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도화되고 있는 것들, 그런 분쟁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보면 방산 쪽으로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고 지금 주가도 반영을 시키고 있고 근데 방산주를 보면 사실 빅4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양방산도 있을 것 같고 위성통신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오늘 세트리가이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같이 움직임이 많던데요. 결국에는 해양방산 쪽 그리고 큰 종목군 내에서 좀 좁혀주셨네요. 네,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잘 알려진 3대 그룹사죠. 그러니까 현대, 한화 그리고 LG 엑소는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오션은 이미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를 한 뒤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국방수권 물자법에 좀 어느 정도 편입을 사실상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쟁이 났을 때 뭐 가장 초도 물자를 가장 먼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계약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오션에 대한 느낌은 사실상 전쟁 준비한다는 느낌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군선과 같이 지금 협작을 할 수 있는 MRO 사업에 지금 기틀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태국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급처럼 이렇게 굉장히 명망 높은 이제 국왕의 이름이 들어간 호위함을 이제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세를 타서 오히려 이제 지금 태국 해군과도 지금 기술 이전까지도 협력을 지금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 한 10만 원 선 터치하고 좀 장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조정 이후에 충분히 뭐 주기적인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도 이제 K2 전차 이번에 이제 루마니아까지도 확대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루마니아 하면은 떠오르시는 분들 아마 이제 원전 관련으로 기억이 나실 텐데 실제로 프랑스 전력공사가 루마니아 인사들을 포섭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섭을 해서 로비를 한 다음에 한국 원전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루마니아의 국정원에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가 뿔이 잔뜩 나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 선택하고 말겠다. 너희 이런 식으로 가성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포섭하지 말라면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 기회를 굉장히 잘 이용하면서도 지금 이제 이 K2 전차에 대한 판매까지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쟁쟁한 경쟁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 디펜스예요.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지금 K2 전차가 지금 맞붙게 된 상황이라서 이번 이제 루마니아 현대화 프로젝트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로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얻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현대로템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이번 동서돼 있습니다. 동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좀 더 굳건히 만들 수 있다는 기회가 왔고요. 철도 사업 마찬가지로 매력적으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LIG 렉스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이제 구상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천궁2가 굉장히 중동에서 인기가 많았었죠. 이번 천궁3까지 확장을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3대 기업은 조금 조정 시에는 계속 주기적인 관심을 보시면서 적은 비중으로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7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7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건 8월 1일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경계감이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나름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도 확인됐는데요. 무엇보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쪽, 메이저 주체들이 코스피 쪽에서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지수는 그래도 견조하게 좀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시장 간의 온도차는 났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지수는 0.63% 정도 오르면서 그래도 오후장 들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230선을 앞두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가 딱 보합해서 끝났네요. 그래도 오늘 반등할 수 있을까, 800선 지킬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804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환율이 9원 넘게 올라갔습니다. 1,391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매수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7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도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1,3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았습니다. 개인들이 7,0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쪽에서는 또 메이저 주체가 엇갈립니다. 거래소와는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차별화 장세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앞서 IT 투톱이 오늘 또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반등에 또 성공해주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물론 장중에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는 좀 오름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또 강하게 올라주다 보니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왔죠. 0.28%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딱 5일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0.19% 정도 상승해서 문 닫았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는 모두 다 쉬어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 알테오젠은 최근에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4% 넘게 올랐고 ABL 바이오는 오늘도 4%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같은 미용 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APR도 반등했고요. VT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 효과를 받아가는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어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정책 수혜주죠. 금융주들이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2%가 넘는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관세 협상의 막판으로 들어오며 조선이 협상의 카드로 뜨겁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스카라는 그 프로젝트의 모멘텀까지 받아가는 상황인데요. 한화오션이 오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한화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도 보여줬고 신고가 랠리도 있었는데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1%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만이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빨간불 켜면서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 가까이 올라갔고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까지 한국항공우주까지 해서 방산 대형주들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어닝 쇼크로 인해서 좀 아쉽게 2%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를 좀 체크해 봐야 하는 섹터인데요.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4% 내외로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ESS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3%가 넘는 강세로 마무리 지으면서 독보적인 흐름, LNF도 1%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볼 텐데요. LS 일렉트릭이 오늘 4%가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2%대 강세, 어제 쉬어갔던 게임 엔터 쪽에서도 오늘 군데군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7만 전자를 잠깐 이탈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7만 6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한화오션 장중에 10만 원까지도 터치 나왔었는데 9만 6,800원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중공업 눈에 띄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늘 3%대 강세, 팜젠사이언스 개별 호재 속에서 16%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동양철관과 하이스틸, 조일 알미늄은 오늘 소폭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삼성전자와 한화오션 그리고 SK하이닉스, 한화가 붙어있는 한화그룹주들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한화비전과 한국항공우주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프로티나가 장 초반에 70%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25% 정도로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 지었고요. 미투온이 4%대 강세, 그리고 유로핏 어제 상장한 종목이었는데 3%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 쪽 수혜 기대감 된다라는 쪽들은 여전히 잘 가는데요. JMB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짓는 흐름 확인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신규 상장주들 눈에 좀 많이 띄고요. 맥커스가 16%대 급등, 그리고 미트박스 1% 가까이 올라갔고요. JMB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펩트론,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6%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무섭네요. 코스피 현물과 그리고 선물 쪽, 특히 선물은 오랜만에 조단위 쪽 매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쪽 위주로 흐름을 보고 있는 걸까요? 챙겨보시면 좋겠고, 이럴 때 우리는 또 포트폴리오상의 전략이 더 절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재료 자체가 또 새로워진 곳들이 있어서요. 흐름 챙겨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죠. 하반기에는 다를 거다. 반도체 소부장주 챙겨 주셨네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번 하는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불과 작년 말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다를 거다 얘기가 나왔다가 또 하반기는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IT 수요가 사실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했던 뭐 잭스플립 7 같은 경우도 그렇었고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지금 확인이 점검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주목은 이제 결국 수출이다라는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아마 많은 반도체 소재주 부품주들이 눌림목에 나와 있는 원인은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관세 협상 마무리가 네.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를 공략을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신다고 해서 덜컥 어떤 종목을 큰 비중으로 사시기보다는 지금은 적은 비중으로 시작을 하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여력을 남겨놓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소재, 부품 쪽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 속에서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서도 소재 부품 단이 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이미 좀 발표가 됐던 기업들을 중점으로 한번 매수 타점을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 부품. 사실 이전부터 반도체 강조해 주셨을 때 소재 부품 쪽으로 언급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오늘 살펴볼 종목군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LG노텍이네요. 네, LG노텍이 네.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심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거의 LG노텍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 지금 또 슬슬 증권가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막 20몇만 원까지 올리는 뭐 그런 기관들로 슬슬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제 MLCC뿐만 아니라 뭐 이제 기판 그리고 이제 뭐 모듈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 플래그십을 누가 이끌어주냐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모바일 분야에서는 이제 독보적으로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는 기합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잇따라서 이제 부품주들이나 소재자들이 지금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사실 전년 대비해서 뭐 90%가 지금 급감을 했다는 얘기를 보고 아마 지금 놀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실적이 발표된 게 지난주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주가 변동이 지금 사실 적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실 수출 때문에 지금 어렵고 지금 관세 때문에 어렵다. 이거 관세 리스크만 해소되면은 다 잘 갈 거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데 실제로 1분기 때 먼저 이제 2분기 물량을 좀 앞당겨서 주문한 것도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는 좀 견고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 수요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해외 고객사들이 지금 신공장 라인들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LG노텍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랑 멕시코 공장에서 이제 하반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원가 경쟁에서의 확보를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LG노텍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비중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5% 미만에 먼저 시작을 하셨다가 이후에 한번 내가 종목을 좀 접근을 할 때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이 나올 경우에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목적에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목표가는 이제 연중 17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4천 원입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1월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좀 지연된다. 그러면 한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밴드를 항상 지켜게 주시면서 만약에 관세 협상 됐는데 손절가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 조정이 나왔을 때 이 LG노텍보다 매력적인 종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크게 얼매이지는 마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가만 잘 버텨준다면 LG노텍은 계속 끌고 가 보겠지만 하방 출렁임이 있다면 그때는 과감 없이 결단을 또 내려주십사 언급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십시오. 고맙습니다.